이번에 배운 연력학 1법칙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슨 법칙?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법칙이야. 응? 에너지가 보존. 에너지 보존 법칙 알잖아, 그치?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법칙이 연력학 1법칙이야. 써줄게, 다시 한번 봐봐. 연력학 1법칙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에너지가 보존되는 에너지 보존 법칙. 그러면서 에너지 보존 법칙의 대표적인 이제 식 하나 써줬었잖아. Q는 델타 U 플러스 뭐야? W. Q가 뭔데? 뭐 어떤 기체들한테 공급한 열량이지? 응? U는 뭔데? 아니지. 그 기체 내부의 것이. W가 그 기체가 일을 할 때 일, 그치? 그런데 요 내부 에너지가 높아지면은 뭐가 올라간다는 얘기야? 온도가 올라간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일을 한다라는 거는 기체가 피스톤을 밀어서 부피가 변하면 일하는 거지, 그치? 맞아? 기억나? 복습 좀 하고. 응? 이게 저번 시간에 연력학 1법칙과 관계된 식. 응? 그러면서 4가지 배웠었잖아, 피스톤에서. 뭐 등온 과정, 등압 과정, 뭐 단열 과정, 또 하나 빠지는 거야. 등적 과정, 뭐 이런 거. 그치? 4가지 그래프로 그릴 줄도 알아야 되고, 할 줄 알아야 돼. 자, 오늘은 이제 연력학 2법칙 배우기 전에 맨 처음에 가역 과정, 비가역 과정 이런 게 있는데 가역 과정은 뭐냐면 책에도 써있듯이 처음의 상태로 되돌아올 수 있는 과정을 가역 과정이라고 해요. 처음의 상태로 되돌아올 수 있는 과정. 뭐 화학에서도 이제 나중에 가역, 비가역 뭐 이런 거 나오거든. 네. 뭐 물리하고 화학하고 뭐 통하는 것도 많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가역 과정이 대표적으로 뭐 있을까? 가역 과정이 대표적으로. 거기 뭐 책에 나온 대로 하면 공기 저항이 없는 상태에서 진자가 움직이는데. 자, 진자가 뭐야? 이거 시계추잖아요, 이거. 진자. 어? 근데 얘가 맨 처음에 여기 쇠구슬을 높이 들었다가 딱 놓으면 왔다 갔다 거리잖아, 그치? 왔다 갔다 거리는데 공기 저항이 없대요. 그럼 얘 계속 어떻게 할까? 왔다 갔다 거리죠? 그러면 처음의 상태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움직이는 상태였지? 응? 근데 가만 두면은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하잖아, 그치? 그러면 처음의 상태로 계속 되돌아올 수 있는 이런 과정을 가역 과정이에요. 뭐 화학에서는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 뭐 A하고 B가 반응하면은 뭐 A, B가 됐어. 응? 이렇게 반응되는 게 이제 정반응이라고 하면은 거꾸로 A, B가 분해돼서 A하고 B로 다시 나눠졌어. 이걸 역반응이라고 그러거든? 그럼 가역, 역반응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정반응도 할 수 있고 역반응도 할 수 있고. 응? 그러면 이게 처음의 상태라고 그러면 이게 나중의 상태라고 그러면 처음의 상태에서 반응을 했어. 근데 다시 어떻게? 처음의 상태로 되돌아올 수 있는 이런 반응이 가역 반응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거 비가역 반응이라고 하거든? 비가역 반응, 비가역 과정. 그럼 얘는 역반응이 가능하지 않은 거지, 그치? 그래서 처음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다, 없다?
처음의 상태로 되돌아올 수 없는 이런 과정을 비가역 과정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아까 진자를 예를 들었는데 진자가 공기 저항이 없으면 왔다 갔다 처음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지. 되돌아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요 높이 있었으면 다시 갔다가 요 높이까지 오지. 근데 실제 생활에서는 공기 저항이 있지. 공기 저항이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 얘를 딱 놓고 왔다 갔다는 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멈추지. 왜 멈출까? 맨 처음에 이 높은 곳에 있던 진자가 역학적 에너지 있잖아. 그치? 포텐셜 에너지. 그치? 100을 갖고 출발했는데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공기하고 마찰 때문에 어떻게 돼? 공기. 마찰에 의하면 보통 열 에너지로 많이 뺏기죠? 열 에너지로 이 역학적 에너지가 바뀐 거지. 그치? 그러면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안 돼. 그치? 그럼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멈춘다는 얘기는 다시 처음의 상태로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처음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는 그런 과정을 비가역 과정. 뭐 화학 같은 데서는 뭐 이렇게 AB가 반응해서 AB라는 물질이 됐어. 정반응을 해요. 근데 거꾸로 이게 분해되는 역반응은 일어나지 않는다. 응? 응. 처음의 상태로 이 나중이라고 하면 한 번 바뀌면 처음의 상태로 되돌아가지를 못한다. 이런 게 비가역 과정. 응? 그래서 우리 생활에 뭐 비가역 과정은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의 현상들이거든. 그래서 봐봐. 대부분의 자연 현상이나 대부분의 물리 현상들은 비가역 과정이 차지한다. 대부분이 비가역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책을 한번 보시면 기체 확산, 확산이 뭐예요? 맞아요. 퍼지는 거지. 지금 왼쪽 용기에 기체들이 가득 차 있는데 코코를 열었더니, 꼭지를 열었더니 오른쪽으로 퍼졌죠. 확산됐어, 그치?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왼쪽으로 다시 기체들이 모이니 처음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죠. 그럼 무슨 과정? 비가역 과정. 찬물하고 더운 물을 섞었어. 맨 처음에는 찬물이 있고 더운 물이 있잖아, 그치? 섞어버리면 어떻게 돼? 열이 뜨거운 물체에서 차가운 물체 쪽으로 이동하지. 그러면서 나중에 온도가 같아지지. 근데 걔를 가만히 두면 처음 상태하고 똑같이 찬물, 더운 물로 나뉘니? 안 나뉘죠? 그래서 처음의 상태로 대부분의 자연현상은 되돌아갈 수가 없다. 그러면 연력학 2법칙은 뭐냐면은 어떤 물질이나 에너지가 뭐 반응이나 어떤 자연현상이 일어날 때 어떤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모든 현상들이 일어난다. 네? 이런 게 이제 연력학 2법칙이에요. 보면 연력학이니까 열에 관계된 거지. 대표적으로 방금 얘기했던 뜨거운 물체하고 차가운 물체라는 거죠. 뜨거운 물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차가운 물체가 있어요. 두 개를 접촉시켜 놓으면 열은 어느 쪽으로 이동할까? 뭐 안 들려. 저온 쪽으로 가죠. 고온에서 저온 쪽으로 열은 항상 이동을 하지. 거꾸로 갈 수가 없죠. 그러면 반응 중에 무슨 반응? 비가역 반응, 비가역 과정이 되는 거지, 그치? 즉, 이런 열 같은 경우에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면서 이동을 한다. 이런 게 이제 연력학 2법칙이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83쪽에 보면은 다른 예도 뭐 있는데 요 빗면에서
빗면에서 물체를 떨어뜨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자, 여기 빗면이 있어요. 빗면이 여기 기울어진 면이지? 거기서 이제 어떤 물체를 가만히 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떨어지고 굴러가다가 계속 굴러가니 일상생활에서는 멈추죠. 그러니까 정체로. 그럼 이때 우리가 에너지 관계를 한번 생각해보자. 자, 얘가 맨 처음에 높은 곳에 있었으니까 높이가 h라고 하자. 무슨 에너지가 있어요? 그렇지.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있지? 예를 들어서 배를 갖고 있었어요. 그럼 얘가 떨어지면 운동 에너지로 바뀌겠죠.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서 여기까지 오게 되는데 속력이 갈수록 준단 말이에요. 빗면에서도 마찰이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빗면이나 이 바닥의 마찰 때문에 갈수록 속력이 줄다가 나중에는 정지해버려. 그럼 정지하면은 운동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랑 포텐셜 에너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 안 됐지. 근데 니네 일법칙에 따르면 에너지는 어떻게 돼야 돼? 보존돼야 되겠지. 그럼 이 백의 에너지가 어디로 갔을까? 에너지 나누는 거 줄이니까. 어디로 갔을까? 그렇지. 마찰이 생기면 보통 열 에너지 형태로 에너지가 전환되죠. 이게 전환돼.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되긴 했지만 전체적인 에너지 양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럼 연력학 1법칙에 맞죠. 그리고 연력학 2법칙이 일정한 방향성이 있다는 건데 어떤 물체들이 마찰이 있는 면에서 움직이게 되면은 역학적 에너지가 어느 쪽으로 열 에너지로 자꾸 전환되는 방향성을 가지면서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가만히 보면 거꾸로 열 에너지가 이 물체한테 공급돼서 역학적 에너지가 생기면서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있지. 사람이 밀어주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연력학 2법칙은 외부에서 힘을 안 줄 때, 응? 그래서 외부에서 간섭을 안 할 때, 또는 외부에서 에너지 공급이 없으면은 이런 뭐 열 에너지나 뭐 다른 에너지나 이런 것들은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성을 가지면서 전환되는 또는 이동하는 현상이 있다. 이게 연력학 2법칙. 이게 되게 어려운 건 아닙니까?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엔트로피라고 나와요. 엔트로피. 들어가는 게 혹시 가나? 이거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무질소도 뭐 이렇게 되는 무질소. 무질소 도니까 뜻이 뭐겠어? 무질서한 정도가 되겠지. 그치? 자, 뭐 거기 뭐 예로 나온 걸로 한번 생각해 볼게. 자, 여기 물이 있어요. 자, 물이 있고 여기다가 선생님이 잉크를 한 방울 똑 떨어뜨렸어요. 똑 떨어뜨리면 잉크 분자들이 요 안에 들어있었겠지, 그치? 근데 떨어뜨리면 이 잉크 분자들이 물속에 쫙 퍼져가겠지, 그치? 그럼 맨 처음에 떨어뜨리기 전에는 이 잉크 분자들이 요 안에 액체긴 하지만 좀 규칙적으로 질서 정연하게 좀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그치? 근데 딱 떨어뜨리는 순간에 무슨 현상이지 이거? 확산. 확산 때문에 잉크 분자들이 여러 곳으로 퍼져갔어. 그치? 퍼져가게 되면은 이 분자들의 뭐 배열이나 이런 것들이 질서 정연한 쪽으로 가는 거야? 무질서한 쪽으로 가는 거야? 그렇지, 무질서한 쪽. 그래서 자연의 대부분의 현상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
엔트로피가 다시 얘기하면 뭐라고?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자연현상을 일어나는 겁니다. 무질서. 그래도 방향성이 관계되는 거니까 연력과 몇 법칙? 이 법칙에 관계된 내용이야. 뭐 그냥 이런 예는 뭐 들어도 되나 모르겠어. 너가 맨 처음에 이제 공부 시작할 때는 수업 와가지고 응? 책도 딱 펴놓고 연필도 옆에 놔두고 지우개도 옆에 놔두고 질서 정연하게 있다가 수업을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돼? 연필은 뭐 여기 있고 지우개는 저쪽 가 있고 응? 막 흐트러지지? 응. 뭐가 커? 야. 집에서도 마찬가지로 장난감을 갖고 놀진 않겠지만 장난감은 맨 처음에 질서 정연하게 쌓아져 있었는데 막 놀다 보니까 장난감이 막 흐트러져 버리지? 자꾸 무질서해져. 근데 그 흩어져 있는 장난감이 가만두면 지가 다시 와서 이렇게 쌓여요? 질서 정연하게? 그러진 않지? 그래서 이렇게 일정한 방향을 갖고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이야. 그리고 이거를 좀 다른 말로 하면은 확률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 확률이 높아진다는 건 뭐냐면은 여기다 추가 설명을 붙이면 어디서나 발견될 확률. 그러니까 잉크를 떨어뜨리면은 맨 처음에 잉크가 여기서만 있잖아요. 그치? 문제도.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무질서도가 증가하면서 막 퍼져버리지. 그럼 맨 처음에는 요 공간에서는 잉크 분자가 없었어. 그치? 근데 잉크 분자가 퍼져가면서 나중에는 여기서도 잉크 분자를 발견한 확률이 어떻게 돼? 높아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방향성을 갖고 진행이 된다. 자, 그래서 연력학 이법칙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다음 장에 보면 이제 열기관이라고 있어요. 자, 열기관. 여기 쓸 거 있니? 쓸 거는 밑줄 치고 있으면 빨리 써놓고. 지울 거니까. 됐어? 그렇게 하기 싫지? 응? 안 해놓으면은 매번 얘기하지만 선생님 적는 거 대부분 다 적어주세요. 네? 진정아. 책에는 있지만 뭐가 중요한지 아니면 책에 있는 거를 더 줄여갖고 적어주니까 알겠어. 자, 열기관을 볼게요. 열기관은 어떤 기관을 얘기할까? 열에너지 사용. 그렇지, 열에너지 사용해서 뭐 하는 기관? 예. 그래, 일하는 기관. 통합과학에서도 한번 나왔었지. 자, 열기관. 뭐 책에 있는 그림을 응용하면은 고열원. 온도가 높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열기관. 열을 공급시켜줬어요. 우리 공급한 열을 Q1이라고 하죠. 응? 열기관에다 공급시켜줬어. 숫자를 넣어야지 너네가 이해가 쉬우니까 100을 만약에 공급시켜줬다고 하자. 그럼 이 열기관이 뭐해? 응? 일을 하죠? 맞아? 근데 공급한 열 에너지 100을 전부 다 일로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예를 들어서 80만 일했다고 하자. 나머지 20은 어떻게 될까? 응? 빠져나가겠지. 차가운 쪽 저열 원로
20의 에너지는 빠져나가요. 빠져나가는 에너지를 Q2라고 하죠. 연령을. 그럼 왜 열을 100을 공급시켜줬으면 전부 다 100을 2를 해야 되는데 왜 빠져나갈까? 구에서 저로 가려서 이제 그렇지. 그러니까 고에서 저로 열이라는 거는 뜨거운 곳에서 어디로? 차가운 쪽으로 가려는 방향성이 있잖아요. 그렇지? 이런 방향성을 갖기 때문에 암만 좋은, 효율이 좋은 열기관이라고 하더라도 100% 다 일로 바꾸기는 쉽지가 않다. 그치? 그래서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뭐 100%인 열기관, 뭐 영구기관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없어요. 자, 요때 열기관의 효율 구하는 식. 열기관의 효율이니까 열 효율이라고 하죠. 이건 통합과학에서도 한번 했어. 어떻게 구해요? 공급한 열 중에, 네? 공급한 열 중에 얼마나 일을 했느냐. 맞아? 그러니까 공급한 열 중에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효율이 좋은 열기관이지.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데 식을 약간 변형시킬 줄도 알아야 돼요. 자, Q1 공급한 열. 네? 그럼 공급한 열량분에 2를 했다라는 거는 80을 했다라는 거는 Q1에서 Q2를 빼면 2란 게 나오겠죠. 그래서 공급한 열량에서 빠져나간 열량을 빼주면 그만큼 2란 거야, 그치? 얘를 또다시 정리하면 Q1분의 Q1은 1이죠. 빼기 뭐야? Q1분의 Q2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겠지? 맞아? 그래서 열 효율 구하는 식 한번 봐주시고요. 이거 뭐 변형시켜서 푸는 것들은 뭐 쉬운 거니까 한 번씩 하시고. 그 밑에 보면 카르노 기관이라고 있어요. 카르노 기관. 얘는 뭐 잘 나오진 않는데 알고 계셔야 돼요. 알고 있으면 좋지. 카르노 기관. 얘가 뭔지 한번 볼게요. 거기 뜻에 뭐라고 써 있어? 열 효율이 어떤 거? 가장 높은 그렇지. 열 효율이 가장 높은 이상적인 기관. 이상적이라는 건 뭐야? 우리가 뭐 바라는, 희망하는, 응?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기관이라는 거지. 그럼 열 효율이 가장 높은 게 100%라는 거지. 100%에 가깝게 일할 수 있는 기관은 카르노 열기관, 카르노 기관 그렇게 얘기하거든. 그래프를 한번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거 저번 시간에 그 연력학 1법칙 할 때 한번 했어요. X축에 뭐가 나오니? Y축은? 안 나오고. 그러면서 선생님 이런 거 하는 거 있지. 압력하고 부피는 기체의 경우에 비례 반비례. 반비례. 그치? 맞아? 그리고 하나 더 그리면 요거를 만약에 T1이라고 그러고 요걸 T2라고 그러면 누가 온도가 높은 거라 여기 온도가 높은 거라 그랬어. 자, 그럼 거기 카르노 열기관에 보니까 지금 맨 처음 상태가 여기였대. 처음 상태는 안 나왔구나. 그럼 뭐 처음 상태가 여기라고 하자. 여기가 처음이었어. 근데 얘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과정을 반복했대. 응? 그럼 일단 그래프상으로 먼저 보면은 부피하고 압력 그래프에서 요거 면적 나오는 거 알지? 면적. 면적이 뜻하는 게 뭐라 그랬지? 저번에 야 Q는 델타 U 플러스 뭐야? W 맞아? 그리고 내부 에너지는 절대 온도, 온도에 비례하고 그치? 그 다음에 1은
부피 변화에 비례하는데 원래 이를 어떻게 구했어?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 이렇게 구했잖아. 저보시고 보세요. 아니 이게 복습을 안 하니까 이거 모르잖아. 아. 선생님 그때 뭐 피스톤 이렇게 아니 실린더 그려주고 피스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단면적 A일 때 L만큼 밀려났을 때 얘가 한 일 그러면서 뭐 해줬잖아. 그런 거 기억나? 그래서 1은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야. 그럼 세로축이 압력이고 가로가 부피가 변화하고 있으니까 면적이 뭐야? 한 1이지? 맞아? 자, 그래서 이 면적만큼 이 카르본 기간이 일을 하는 건데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일을 하는 거야. 그럼 생각해보자. 이거를 뭐 자동차 엔진이라고 할까? 예를 들어서 자, 자동차 엔진인데 엔진도 니네 열기관에 들어가죠. 자동차가 돌아가려면 뭘 태워야 돼? 가스? 그래, 가스 자동차도 있지만 뭐 휘발유를 태워야 되지. 휘발유를 태우면 거기서 뭐가 발생해? 열이 발생하지. 그 열을 이용해서 피스톤 운동해서 바퀴를 돌리는 거 아니야. 맞아? 또 자동차 엔진 남자 있고 관심 있을 거야. 엔진 안에 보면은 막 피스톤이 왔다 갔다 거리면서 막 움직여 다니거든. 그 힘에 의해서 바퀴를 돌려요. 엔진 막 TV 같은 데서 선진 나오지 않아? 강한 엔진 이러면서 막 피스톤 뭐가 있니? 아무튼 피스톤이 움직여. 응? 자, 그럼 봐봐. 저번 시간에 배운 거랑 마찬가지야. 자, 여기 실린더가 있어요. 엔진 실린더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바깥에서 열을 공급시켜줬어. 응? 공급시켜줬어. 이 열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 연료를 태워서 만들어진 열이겠지, 그치? 실제로는 이 실린더 안에서 휘발유를 연소시키거든? 태워서 여기에 열이 공급돼요. 네? 그러면 열이 공급되면 어떤 현상이 있다 그랬어?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거나 또 뭐 할 수 있다? 일할 수 있다. 근데 열기관이라 그러면은 열효율이 가장 높은 게 좋을 거 아니야? 그렇소, 그치? 그럼 열효율이 높다라는 건 뭐야? 공급한 열이 전부 다 일할 수 있을 때가 열효율이 가장 높겠지. 맞아? 그럼 얘한테는 내부 에너지 증가에는 쓰이지 않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공급한 열량이 전부 다 일하는 데 쓰이면은 열효율이 거의 100%에 가깝게 가장 높은 열기관이 되겠지. 공급이 돼요. 그럼 공급이 됐더니 이 피스톤을 어떻게 할까? 밀겠지. 그럼 올라가요. 올라가다라는 건 뭐 한 거야? 이 안에 있는 기체들이 일한 거지, 일, 그치? 근데 공급한 게 100이야. 그럼 일을 100을 하면은 100% 열기관이 될 거 아니야, 그치? 요런 과정 100%에 가깝게 만들기 위해서 요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요거는 무슨 과정이 있다고? 저번 시간에 배운 것 중에 지금 X축 부피가 변해야 안 변해요? 부피는 그대로 변하지 않으면서 온도만 올라간 거지. 이게 무슨 과정이었지? 그치? 부피 일정한 등적 과정이었지. 맞아? 네. 등적 과정. 부피가 있죠. 등적 과정이고. 그러면 얘는 부피는 안 변했다는 얘기는 일을 안 했다는 거지. 0이지, 그치? 그러면 나머지 공급한 열이 뭘로 바뀌는 거야? 내부 에너지. 내부 에너지도 100 증가하는 거야, 그치? 또 온도가 증가했겠지.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맞니? 그럼 요거는 무슨 과정입니까? 요거 물어보는 것도 시험에 잘 나와. 요거는 무슨 과정입니까? 온도가 변했어, 안 변했어, 지금? T1. 안 변했지. 그럼 무슨 과정? 등원 과정이지. 그럼 온도가 변하지 않았어. 0이야. 그러면 내부 에너지 변화라는 0이지. 근데 부피가 어디 있어? 부피가 여기에서 여기로
증가했지, 그치? 그럼 부피가 증가했다라는 거는 피스톤을 밀어서 부피가 커졌다는 얘기야. 이랬다는 얘기지, 그치? 그럼 얘는 뭐니, 얘? 그래서 이제 부피 변했어, 안 변했어? 안 그게 등속 과정이지. 응? 근데 얘하고 차이점이 뭐야, 얘는? 온도가 지금 똑같이 부피가 변하자는 건데 얘는 온도가 증가하는 거고, 그치? 얘는 강해서 온도가 강하죠. 맞아요? 그러면 가해진 열이, 가해진 열에 의해서 온도가 올라갔어, 그치? 요 안에 기체의 온도가 올라갔어. 그러면 벽을 막 칠 거 아니야, 분자운동 활발해져서, 그치? 그래서 뭐래요? 부피가 증가하는 피스톤을 미는 일을 하겠지. 그럼 일을 한 다음에 이 안에 기체가 에너지를 소비했으니까 온도가 어떻게 돼? 낮아지겠지. 그 과정까지 한 거지. 응? 그 다음 온도가 낮아지면 이런 과정이 생긴다는 얘기인데 이건 무슨 과정일까? 계속 온도가 T2에서 온도 변하지 않지. 무슨 과정? 정원 과정. 그럼 이 안에 기체의 온도가 낮아졌으니까 분자 운동이 느려지니까 부피가 자꾸 어떻게 돼? 또 줄어들겠지. 이해됐니? 그러면서 처음 상태로 바뀌는 거야. 즉,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피스톤이 움직인다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할게. 공급한 열 에너지에 의해서 온도가 올라갔어. 온도가 올라가서 기체 내부 에너지 증가했어. 그럼 어떻게 돼? 피스톤을 막 세게 치겠죠. 그럼 올리겠죠. 그럼 뭐 하는 거야? 부피가 변하면서 이랬겠지, 그치? 그러면 에너지 소비했으니까 어떻게 돼? 또 온도가 내려가겠죠.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 감소하니까 부피가 또 작아들겠지. 그래서 부피가 또 작아진 거야, 그치? 그럼 이 열기관 같은 경우에는 공급한 열 에너지가 일하는데 100으로 쓰이고 나중에는 어떻게 된 거야? 빠져나간 거지. 100이 전부 다. 응? 바퀴 돌리는 데나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지, 그치? 그럼 공급한 열 중에 실제로 한 일이 100이니까 거의 100%에 가까운 열기가, 카르본. 실제로는 만들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상적인. 응? 중요한 거는 등적, 등원 알 수 있어야 되고, 이 가운데 있는 면적만큼이 뭐 한 거다? 이란 거다. 그리고 이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일을 어떻게 할까? 많이 하겠지. 즉, 온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일을 많이 하겠지. 이해됐니? 그건까지 알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연구기관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연구기관이 뭘까? 계속 일할 수 있는 기관이지.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연구기관이 거기 보면 뭐 제1종 연구기관, 그 다음 뭐 제2종 연구기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크게 중요하진 않는데 책으로 그냥 한번 봐봐. 1종 연구기관은 외부에서 에너지 공급 없이 작동하는 기관. 야, 에너지가 공급 안 되는데 이런 기계나 기관이 돌아갈 수 있니? 없죠. 외부에서 에너지가 100이 공급돼야지 그 100 에너지만큼 일할 거 아니야, 그치? 맞아? 일을 다 100을 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는. 그래서 제1종 연구기관은 무슨 법칙에 위배되냐면 연력학 제1법칙이 뭐야?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가 돼요. 연력학 1법칙에 위배가 돼요.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공급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돌아가겠지? 그 다음에 이종 연구기관은 열기관이 작동하며 방출한 낮은 온도의 열을 다시 높은 온도로 보내서 사용할 수 있는 100% 열기관. 열이 고온에서 저온으로 빠져나가는데 낮은 곳으로 빠져나간 열을 다시 고온 쪽으로 되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되돌리려고 그러면 외부에서 무슨 에너지가 공급되거나 해야 되는 건데, 그치? 자연 상태에서 일로 빠져나오는 열을 다시 갈 수는 없지.
그럼 뭐의 위배가 될까? 이거 이 법칙. 이 법칙은 뭔데? 에너지들은 뭐 방향성을 갖고 움직인다. 그치? 그럼 방향성을 갖고 에너지가 움직였는데 일로 갈 수 있어요? 없죠. 그럼 얘 위배되니까 만들 수가 없죠. 그치? 이 정도만 알아주시고. 자, 오른쪽에 문제 있어요? 문제 한번 풀어보자. 그리고 해설하자. 자, 특수상대성 이론 좀 어려워요, 내용이. 자, 특수상대성 이론 배우기 전에 맨 처음에 기본 개념으로 상대속도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거 상대속도 볼게요. 상대속 여기니 상대속 도니. 상대속도죠. 그러면 속도니까 빠르기도 생각해야 되지만 뭐까지 생각해야 돼? 그렇지. 방향까지 고려해줘야 돼요, 항상. 네. 그래서 고2 때, 네? 고2 때나 고1 때, 고등학생 때는 속력인지 속도인지 잘 읽어야 돼. 문제 읽을 때. 먼저 공식부터 가르쳐 줄게요. 상대속도 구하는 식은 상대방 속도 빼기 자신의 속도 이렇게 해주는데, 속도는 방향이 있잖아요, 그치? 방향이 있는 값들은 이렇게 화살표로 많이 표시해줘요. 그냥 V라고 쓰면은 그냥 속력이고, 화살표가 그려져 있으면은 이제 속도, 방향까지 생각해준다. 방향 생각해주는 거 뭐 벡터량 그렇게도 얘기하는데, 뭐 보면은 예를 하나 들어볼게. 자, A 자동차에 관찰자가 타고 있어요. 관찰자. 준성이가 타고 있어. 근데 자동차가 지금 60km/h의 속도로 달리고 있대. 근데 옆에서 B 자동차가 80km/h의 속도로 쌩 하고 지나갔어. 그러면 준성이가 여기 A 타고 있지. 그러니까 A가 B를 관찰하는 거야. 쳐다보는 거야. 그러면 자기도 달리고 있기 때문에 B가 실제로는 80km로 달리지만 그렇게 빨리 가는 것 같이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이죠? 둘 다 달리고 있잖아. 그치? A가 있고 B가 있는데 A도 달리고 있고 B도 달리는데 A가 B를 쳐다보면은 조금 빠른 것 같이 느껴지겠지? 맞니? 이런 걸 상대속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느끼기에 상대방의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근데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A에 대한 B의 상대속도 얘를 구하라. 그러면 A에 대한 그렇게 나오면 A가 관찰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A가 관찰자인데, 자기인데, 자기가 B를 봤을 때 B의 상대 속도가 어떻게 느껴지느냐 그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될까? 상대 속도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화살표 그냥 생략할게. 상대 속도는 뭐? 상대방 속도 빼기 뭐야? 자신의 속도. 근데 얘네들이 둘 다 같은 방향이죠. 오른쪽을 플러스 방향이라고 해보자. 같은 방향이니까 뭐 둘 다 플러스 방향의 속도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상대방 속도 얼마야? 80. 그냥 헷갈리지 않게 가로 칠게요. 빼기 자신은 얼마? 60. 플러스 60. 그럼 상대 속도 얼마? 20. 플러스 20이 나왔다라는 거는 이제 답을 쓸 때 어떻게 쓰면 돼? 속도니까 방향을 생각하라 그랬잖아. 근데 답이 플러스가 나왔어. 플러스가 오른쪽이잖아, 그치? 이 답 쓸 때 오른쪽으로 얼마? 20km. 그치. 20km/h의 속도로 B가 달리는 것 같이 보이는 거지, 그치?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치? 방향이 반대인 거 한번 해볼까? 이거는 자, A 자동차가 얼마 달릴래?
만 40. 달리고 있어요. 반대편에서 B 자동차가 얼마? 100? 100km/h로 달리고 있어요. 헷갈리게. 아니, 헷갈리게 해보자. B에 대한 A의 상대 속도를 구하래요. 그 B에 대한 A의 상대 속도면 어디에 준성이가 타고 있는 거니? 관찰자가 어디 있어? B에 있는 거지? 여기에 타고 있는 거야. 여기서 관찰자가 타고 있으면서 A를 쳐다봤을 때 얘가 속도가 얼마만큼 느껴지느냐? 실제 A는 40km로 달리지만 반대 방향으로 달리니까 옆에 쌩 하고 굉장히 빨리 지나갈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러면 상대 속도는 상대방의 속도 얼마니? 40 빼기 자신의 속도 얼마니?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 100이어야 겠지? 방향이 있으니까 일로 플러스 잡으면 여기로 마이너스가 되겠지? 사람마다 달라요. 이쪽을 플러스로 잡을 수도 있어요. 그치? 그럼 얘는 플러스 속도, 얘는 마이너스 속도니까 식이 이렇게 되겠지? 그럼 답이 얼마? 오른쪽 140 나오지? 근데 플러스가 나왔다라는 얘기는 답을 어떻게 쓰면 돼요? 플러스 어느 쪽?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140 140km/h의 속도로 달리는 것이 보인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실제로는 40km로 달리지만 B가 쳐다보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 140으로 쌩 지나가는 것이 보인다.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이제 상대 속도라는 개념이고, 다음 시간에 이제 배울 특수상대성 이론은 요 개념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봐봐. 대강만 얘기해줄게. 특수상대성 이론의 뭐 핵심은 어떤 현상이 있을 때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보인다는 거야. 응? 그럼 봐봐. B라는 관찰자가 달리는 A 자동차를 보면은 140km로 달리는 거 같이 보이지? 근데 여기 가만히 서 있는 C라는 관찰자가 A를 쳐다봤어. 얘는 정지해 있어. 그러면 C라는 관찰자가 A 자동차를 쳐다보면 몇 킬로로 달리는 거지 보니까? 40 그치, 40km. 그럼 A라는 자동차가 움직여 갈 때 B가 쳐다볼 때랑 C가 쳐다볼 때랑 느껴지는 속도가 어때? 다르지? 이렇게 어떤 자연현상에 대해서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응? 얘가 정지해 있느냐 또는 운동하고 있느냐 이런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지는, 관찰되는 이런 거에 관계된 이론이 특수상대성 이론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우주에서 많이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다음 시간에 특수상대성 이론의 가정 있거든. 가정 두 가지. 이 가정 두 가지 먼저 배우고 이 가정을 바탕으로 해서 시간 지연, 시간 팽창이라는 게 있어요. 뒷장이 있어요. 시간 팽창, 그 다음에 또 뒷장으로 가면 있어요. 시간 팽창, 뭐 길이 수축, 뭐 질량 증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오거든. 자세한 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